지난 며칠간 신혼집은 정말 신혼집처럼 변해갔다. 웨딩 사진이 거실 한 면을 가득 채웠고 커플 슬리퍼는 현관에 나란히 놓였다. 커플 식기, 커플 티셔츠, 심지어 우주의 옷과 속옷까지 메리 손에 의해 신혼집에 정착했다. 모든 게 거짓이었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선 모든 게 진짜처럼 보였다. 가장 중요한 건 우주와 메리 자신도 이제 이걸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메리는 PT 전 최후의 점검을 했다. 예상 질문지, 우주의 이력서, 그리고 우주 자신을 들여다봤다. 팀장님이라고 부르기엔 어색한 이 남자가 정말로 자신의 남편처럼 보일지, 그게 메리의 유일한 고민이었다. 팀장님,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메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우주는 메리의 얼굴을 봤다. 그 여자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질문도 외우고 대답도 외우고 심지어 자신의 옷과 속옷까지 사와서 진짜 신혼생활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우주가 본 건 메리의 노력이 아니라 메리의 배려였다. 충분해. 메리 씨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으니까. 우주가 말했다. 메리는 안심한 듯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긴장 속의 웃음이었다. 그날 오후 2시 메리의 엄마가 연락도 없이 서울에 올라왔다. 딸의 파혼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메리는 당황했다. PT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엄마가 왔어? 지금? 메리가 우주에게 급하게 전화했다. 우주는 말했다. 어디신데요? 서울역. 나 지금 회사 회의실이라 못 나가. 어떡하지? 메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우주는 전화기 너머로 메리의 불안감을 느꼈다. 제가 가서 뵐게요. 메리는 거절하려 했지만 우주는 이미 자신의 자리를 떠나고 있었다. 동료들이 뭐라고 물었지만 우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우주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였다. 메리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범준내서 홀대받은 메리 엄마를 우주가 만났다. 우주는 고개를 숙였다. 예, 안녕하세요. 저 김우주입니다. 메리의 엄마는 우주를 보며 웃었다. 회사까지 가는 약 20분 동안. 그 20분 동안 메리의 엄마는 쉬지 않고 물었다. 우리 메리 일은 잘하냐고, 어디서 만났냐고, 결혼은 언제 했냐고. 우주는 모든 질문에 대답했다. 거짓말도 많았지만 대부분은 진실이었다. 근데 메리 어머님과 아버지는 어떠신지? 우주가 역으로 물었다. 아버지는 택시 기사셨어.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메리의 엄마가 말했다. 메리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는데 그래서 우리 메리 성격이 좀 많이 굳은 거 있어. 아버지 잃은 슬픔 때문에. 우주는 그 말을 들으며 메리를 생각했다. 그 여자도 자신처럼 부모 잃은 아픔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만남은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그래서 정말 고마워. 우리 메리 옆에 있어줘서. 메리의 엄마가 우주의 팔을 더 꽉 잡았다. 버스 터미널 앞에서 우주는 메리의 엄마를 배웅했다. 돌아오는 길 우주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날 밤 11시 메리가 집에 돌아왔다. 우주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하나의 인형이 들려 있었다. 회색 곰 인형. 곰 인형. 어린 시절 자신의 전부였던 인형. 우주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마치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린 후의 표정이었다. 메리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그 인형을 봤다. 순간 메리의 몸이 굳었다. 뭐해? 메리가 물었다. 그 목소리는 작았다. 우주는 메리를 천천히 바라봤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메리, 이 인형 기억해? 메리의 얼굴이 굳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 인형. 자신이 정말 오래전에 준 인형. 뭐? 메리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내가 뉴욕 갈 때도 들고 갔던 인형이야. 어릴 때 누가 줬는데. 우주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내가 처음으로 받은 선물이었어. 부모님을 잃고 혼자 남아있을 때 이 인형이 내 전부였어. 몇 년을 들고 다녔어. 정말 오래, 정말 많이. 우주는 인형을 멍하니 들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잃었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사람처럼. 그리고 오늘 내 짐 속에 있던 예전 가족 사진이 있길래 봤어. 호기심에서 그 사진 속에 이 인형이 있었어. 우주가 메리를 봤다. 메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오래전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났다. 우주가 메리의 곁에 천천히 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곳에 한 남자아이가 있었어. 혼자 울고 있던 그 아이. 부모님을 고작 8살에 잃은 그 아이. 그런데 넌, 우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넌 다가와서 내가 울지 말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 인형을 줬어. 내가 외로울 때마다 이 인형을 들었어. 우주와 함께 있는 것 같아서. 눈물이 우주의 뺨을 타고 내려왔다. 메리도 울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내 마음에 혹독한 바람이 불 때면 그날 낯선 소녀가 전해준 온기로 잠시나마 평온해졌어. 몇 년을 살았어. 그 온기로. 그리고 지금 그 소녀가 너였구나. 우주가 메리의 얼굴을 들었다. 그 손가락이 메리의 눈물을 닦아냈다. 메리, 난 계약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처음부터 아니었어. 넌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어.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이유. 이 인형이 날 이어주듯이 넌 날 이어가는 거였어. 우주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메리의 눈을 똑바로 봤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불안감도 없었다. 오직 진심만 있었다. 다른 남자랑 있는 거 싫어. 정말 싫어. 왜? 메리가 간신히 물었다. 내가 좋아해서 싫어. 메리, 난 널 좋아해. 계약이 끝나도 좋아할 것 같아. 평생 좋아할 것 같아. 우주가 메리의 손을 잡았다. 난 널 지킬 거야. 뭐가 오든.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문을 열자 범준이 그곳에 서 있었다. 범준을 바라본 메리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메리. 이게 뭐야? 결혼했다고? 범준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다. 마치 계산된 웃음이었다. 초대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우주가 차분하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경계가 담겨 있었다. 내 약혼녀가 사는 집인데 뭔 초대가. 범준이 대답했다. 그리고 거실을 둘러봤다. 웨딩 사진, 커플 용품, 웨딩드레스의 여운까지. 모든 게 신혼집 그 자체였다. 그런데 이 집이 뭐 하는 집이야? 신혼부부 한정 당첨이잖아. 근데 너희가 진짜 결혼했어? 메리가 나왔다. 그 목소리는 단호했다. 범준, 뭐 하는 거야? 뭐를 하냐고? 범준이 비웃음을 지었다. 너 생각하고 왔지. 배신하고 새로운 남자 찾았다고 해서 왔는데. 오, 이 남자는 누구야? 정말 남편이야? 범준의 눈은 타운하우스를 훑고 있었다. 마치 뭔가를 계산하는 듯. 웨딩 사진의 크기, 커플 용품의 수, 모든 게 계산 대상이었다. 정말이라면 증명해봐. 진짜 부부라는 걸. 범준이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 집이 50억이라더? 신혼부부 자격으로 산? 그럼 정말 결혼이 유지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3개월인가? 계약 기간이? 범준이 계속했다. 나도 알았거든. 이 아이 하고 싶은 거 다. 메리 필요해.
돈 떨어졌어. 미국 사업 망했어. 우주의 눈빛이 변했다. 미소가 사라졌다.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이건 당신이 올 곳이 아니에요. 우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게 있었다. 범주는 그 목소리에서 뭔가를 느꼈다. 이 남자는 평범하지 않았다. 범주는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건 자신감 있는 웃음이 아니었다.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좋아. 가지. 그 대신 생각해봐.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메리는 내 약혼녀야. 법적으로 아직. 그리고 이 집도. 잘못되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신혼부부 자격 조에 들어오면 끝이지. 범준이 나가고 문이 닫혔다. 문을 닫는 순간 메리는 무너졌다. 우주는 메리를 안았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포옹 속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약속이, 결의가, 그리고 사랑이.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이 보였다. 밤은 깊어만 갔다. 메리는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우주의 옆에 앉아 있었다. 우주, 우리 진짜가 되자. 메리가 갑자기 말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매우 단호했다. 뭐라고? 우주가 물었다. 계약을 넘어서 진짜 부부가 되자. 메리가 말했다. 그 여자의 눈에는 결의가 찬 있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결의였다. 범준이가 협박하든 백상현이가 감시하든 그게 다 의미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진짜가 되면 메리, 우주가 입을 열었다. 90일 계약이 끝나도 우리 함께하자. 그게 진짜 부부가 되는 방법 아닐까? 메리가 계속했다. 계약이 아니라 선택으로. 우리가 서로를 선택하는 거로. 우주는 메리를 봤다. 그 여자의 눈에는 결의가 찬 있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결의였다. 우주가 메리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알았어. 우리 진짜가 되자. 그 다음 날 우주의 휴대폰이 울렸다. 할머니였다. 우주, 넌 지금 뭐하니? 고필련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담겨 있었다. 뉴욕에서 왔다고 했는데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니? 내가 너를 불러온 이유가 뭐니? 고필련이 물었다. 우주는 침묵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뭔가를 느꼈다. 기대감? 아니면 의심? 응수 녀석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넌 뭐 하고 있니? 고필련이 계속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우주가 대답했다. 그렇군. 좋아. 일단은. 고필련이 말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우주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렇군. 좋아. 일단은. 그 말 속에는 아직도 확신이 없었다. 명순당 사무실에서 장응수가 자신의 팀원과 회의를 하고 있었다. 또 다른 실패한 프로젝트에 대해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만 갔다. 우주가 올 때마다 자신의 프로젝트는 실패했다. 마치 계획된 것처럼. 팀장님, 뭐 하세요? 팀원이 물었다. 응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모니터를 켰다. 명순당 인트라넷. 우주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 모든 게 성공적이었다. 반면 자신의 프로젝트는 계속 실패했다. 응수의 주먹이 쥐어졌다. 그 밤 카페에서 장항구와 응수가 만났다. 아버지와 아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평범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었다. 응수, 이번 건 뭐였니? 장항구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뭔가 차갑고 계산적인 게 있었다.
아버지, 그건. 응수가 말을 더듬었다. 할머니가 날 뭐라고 하셨는데? 장항구가 계속했다. 응수가 팀장 되고도 이 모양이냐고? 아버지. 응수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그 우주 녀석 때문이야? 장항구가 물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내가 뭐라고 했니? 우주는 조용할 거라고.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성공시키겠습니다. 응수가 말했다. 장항구는 응수를 천천히 바라봤다. 그리고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건 따뜻한 웃음이 아니었다. 마치 포식자가 먹이를 보는 듯한 웃음이었다. 좋아. 기한은 한 달이야. 그 안에 결과를 내. 못하면. 장항구가 말을 멈췄다. 못하면 어떻게 될지 알겠지? 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 이상의 것들이 있었다. 그 후 며칠간 우주와 메리의 생활은 변했다. 더 이상 계약 같지 않았다. 마치 진짜 신혼부부처럼. 아침에 우주가 메리를 깨우고 저녁에 메리가 우주를 맞이했다. 작은 것들부터 시작됐다. 손을 잡는 것, 뽀뽀하는 것, 함께 밥을 먹는 것. 모든 게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외부의 위협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백상현은 여전히 우주를 접촉했고 범주는 계속 메리를 괴롭혔다. 그리고 명순당 내부에서는 뭔가 더 큰 것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일주일 뒤 우주는 백상현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사무실이 아닌 카페였다. 우주팀장, 최근에 기분이 좋아 보이던데. 백상현이 말했다. 네. 우주가 물었다. 타운하우스 입주자들 관찰하는 게 취미인데 당신과 메리 씨를 보면서 느꼈어. 뭔가 진짜 같아. 계약이 아니라. 백상현이 커피를 마셨다. 우주는 침묵했다. 그런데 그게 문제야. 백상현이 계속했다. 만약 당신들이 진짜 부부가 되려면 모든 게 깨끗해야 해. 그런데 당신 배경에 뭔가 있는 것 같거든. 배경이요? 우주가 물었다. 명순당. 그리고 미국 진출. 그리고 고부장. 백상현이 말했다. 백상현의 눈에는 순수한 호기심만 있었다. 아기가 아니라. 그날 밤 우주와 메리는 거실에 앉았다. 침대가 아닌 거실에. 마치 뭔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우주, 너 괜찮아? 메리가 물었다. 우주는 메리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메리, 나한테 한 가지 말해야 할 게 있어. 계약 신혼부부가 되려면 우리가 모든 걸 알아야 해. 그리고 나는 그동안 많은 걸 숨겼어. 메리는 우주를 봤다. 내 할머니는 명순당을 만드신 분이야. 전쟁통에 혼자 살아남으신 분. 그 할머니가 이 회사를 키우셨어. 그리고 내게 물려주려고 하셨어. 후계자로. 메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주가 계속할 때까지. 내 아버지는 명순당의 아들이야. 그리고 내 어머니는 봇대백화점 회장의 딸이었어. 정략 결혼이었어. 명순당과 봇대의. 우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리고 내 고모부 장항구는 명순당의 이사야. 우리 회사에서 재무와 인사를 관할하는 최고 책임자. 겉으로는 평판이 좋지만 뭔가 이상해. 그 사람이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주, 그게. 메리가 입을 열었다. 지금 명순당에선 나와 응수가 후계자를 두고 경쟁 중이야. 응수는 내 사촌 형이고 고모부의 아들이야. 그리고 고모부는 응수를 후계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내 앞을 계속 막으려고. 메리는 우주를 봤다. 이제 이해했다. 이 남자의 무게감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고부장이 죽었지? 우주가 물었다.
그건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 뭔가 계획된 거일 수도 있어. 다음화 예고. 계약은 끝났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 명순당의 내부 싸움. 후계자를 두고 벌어지는 경쟁. 장안구의 의문스러운 의도. 고부장의 죽음.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우주와 메리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 우주메리미 2피 7-8에서 계속됩니다.